일단은 이제 제가 설명 순서 이렇게 PPT에 띄워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일 첫 번째 구성도 문학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큰 맥락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의 커리큘럼도 제가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생관리 시스템 설명드리는데, 사실 이 학생관리 시스템은 제가 기본적으로 소문이 날 때도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강사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긴 한데, 다들 요즘은 열심히 하시는 편이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 하나인 이제 멘토링이 뭔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시험 매주 보는 거 이런 거는 웬만한 학원들에서 요즘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자 발송해 드리는 것도 요즘 웬만한 학원들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 브로셔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로셔 뭐 푸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보색으로 된 거 맨 뒷페이지가 그 제 학생관리 시스템을 4개로 나눠놓은 페이지예요. 그래서 맨 뒷페이지 그 4개 나눠놓은 걸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교시화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고 시험이 어떤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학교 홈페이지에 다 시험 범위들이 미리미리 이제 출제 범위가 다 이제 이렇게 공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도 거, 이제 저는 1학기 것만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1학기랑 2학기가 교과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국어 교과서 하나였잖아요. 근데 2학년 올라와서는 이제 이렇게 문학 교과서로 한 학기를 보내고요. 그리고 구성고 같은 경우는 2학기 때는 독서 교과서로 이제 한 학기를 보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문학 1학기 설명이라서 1학기 것만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 뭐 문학 그 목차나 이런 거를 이제 아시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이제 어떤 건지는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PT 자료도 인쇄해서 이제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PT 자료가 인쇄가 되었네요. PT 자료가 인쇄가 안 되었네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러면요, 네, 없네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어차피 화면만 봐도 이제 보이시죠, 글씨는? 네, 최대한 제가 보이게끔 요거는 이제 만든 거라서 제가 여기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2단원이랑 3-1, 4-1 이렇게 나온 거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2단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3-1 들어갔고, 그 다음에 4-1 들어간 거를 이렇게 옆에다 써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구성고 시험의 또 특징인데, 모의고사를 꼭 외부 지문으로 출제하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1학년 때도 1학년 모의고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3월 마지막 주에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럼 그게 문학만, 왜냐면 문학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문학만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다. 근데 여기 이생유장전 같은 작품은 제외하셨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너무 자세하니까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써놓은 것만. 네. 그리고 중간고사 때는 논수령, 그러니까 서술형이 나왔었습니다. 두 문제가.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인데요. 기말고사는 여기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선택형만 23문제가 나왔고 주관식이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2 그리고 4단원에 여기서는 이제 4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이 페이지로 확인하기에 여기에 그 물결하고 4라고 돼 있는 게 4-4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3-2부터 4-4까지 다 들어갔다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결국엔 물결에서 3단원은 3-2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단원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4단원도 4-4가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결 해가지고 2, 3, 4단원이 작년 시험 범위였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한 권을 그냥 다 다루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1단원에 이런 단원들은 빠지는 거니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목차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여기 6월 모의고사 또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구성고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주는 강사를 만나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상담하셨지만, 이제 그 열심히 학교 수업 듣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런 거를 아이가 얼마나 이제 학습을 열심히 했느냐가 또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강사가 어떻게 대비해주고 아이도 어떻게 학습하느냐. 사실 이건 자습으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6월 보고를 만약에 잘 봤다고 해도 학교 선생님이 그걸 그대로 내시지 않잖아요. 변형하시는데 저 같은 강사들은 그걸 변형한 문제 자료랑 제가 그걸 문제를 다 만들어서 애들 막 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훈련을 해야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범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목차를 이렇게 떼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이랑 병행해서 보시면 2단원에 해당하는 이제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일단 2단원에는 김소월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김소월 작품이 들어있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그 현대시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현대시. 현대시는 일단은 요 가는 길 김소월의 시고요. 그 다음에 눈물 김현승의 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2단원은 전체가 다 들어간 거니까 여기도 2단원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2단원에 김준수의 꽃도 시고요. 그 다음에 장정일의 이 작품은 뭐냐면 여기 재구성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걸 패러디한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제가 좀 다른. 요것도 시험범위였고 그 다음에 요것도 현대시 시험범위여서 지금 벌써 2단원 하나에만 시가 하나 둘셋넷 5작품이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특징적으로 고전 작품은 없습니다. 2단원에는 고전 작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세모 표시하는 거는 소설입니다. 황남근 소설이고요. 난제이가 써올린 곡, 이건 굉장히 예전부터도 고전인 현대 소설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른데 소설은 아니지만 이제 희곡이라고 해서 이제 극입니다. 연극 대본이 또 시험에 나오는데 요것도 그냥 긴 글이니까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메밀꽃 필물력도 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요것도 이제 유명한 현대 소설인데 근데 이거는 여기도 보면은 각본이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작품이 연극으로. 그러니까 보시면은 소설 2개에다가 연극 2개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릴 거 아닌데도 표시를 한 이유는 아이들이 여기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요거는 수필이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문학적으로 쓴 글이라고 보시면 돼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나는 뭐 시를 잘해, 뭐 나는 뭐 소설은 읽을만해 로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시도 잘해야 되고 소설도 잘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1학기는 2단원이랑 3-1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다행히 고전 작품은 아직은 조금 많지는 않은 상태. 그러니까 중간고사는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1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시험 범위로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3단원부터 문제인데요. 3단원부터 조금씩 고전 작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보시면은 3단원에서 3-1까지 들어갔었잖아요, 작년에. 3-1이 정읍사, 이게 고전시가고요. 그 다음에 공산탈출도, 여기 3-1까지만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범위로 들어갔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사실 중간고사는 조금 수월했을 거예요. 왜냐면 현대문학들만 거의 대부분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원, 3단원, 4단원 있잖아요. 4단원은 아이들이 꼭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혼자서 학습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공산탈출, 뭐 춘향전, 이런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작품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3-3이잖아요. 그래서 3-3은 보통 시험범위에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 작품들 들어가는 있으나 뭐 안 배울 수도 있다는 점 보시면 되고요. 이제 4단원이 양도 많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작품들이 많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4단원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4단원은 일단 제가 강력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고전문학이니까 고전문학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몽신화 고전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이생규장전 고전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임경업전 고전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나마 또 현대 작품으로 조금 넘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고전 소설 같은 경우가 3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세모 표시 해볼게요. 제망매가 동도 시조 얘는 심지어 4편이에요. 4개예요 한 단원에.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정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떨어야 됩니다. 너무 싫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고전 문학들, 특히 고전 소설과 고전 시가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 현대문학은 쉽냐라고 했을 때 현대문학에서 전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제일 겁을 많이 주는 작품이 이겁니다.
광장이라는 현대소설이 있는데 이게 그 작가의 심리를 중심으로 쭉 서술이 되는 작품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과 남자애들 거의 쥐약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예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 바다와 한 잔의 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너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럼 인간이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바다가 많으니까 좋지,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목마를 때 먹을 수 있는 건 한 잔의 물이잖아요.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작품이라서 지금 시험 범위에 나오는 작품 하나하나들이 특히 그런 기말고사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 그래서 기말고사가 이제 아이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들 수 있고, 그러면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중간고사 때는 서술형을 내셨고 네, 기말고사 어차피 애들이 어려울 거니까 서술형을 빼신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게 이제 문학시험이 출제되는 시험 범위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특징은 여기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선문 다양하게 그냥 다 다룹니다. 다양하게 다루기 때문에 뭐 어떤 거 하나를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대시는 현대시대로 읽는 방법 또는 고전선문은 고전선문대로 푸는 방법, 이게 다 본인 스스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걸 제가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려운 단어들은 2단원이 엄청 많았죠. 아까 뭐 가는 길부터 해서 내용이 많았고 4단원은 딱 봐도 뭐 송민국부터 해가지고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 범위를 채택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4단원이 시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뭐도 나오냐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를 들면 송민국이라는 작품은 조선시대 작품이에요. 그럼 조선시대의 가사라는 그 송민국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래 특징이죠. 그 시대별로 갈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적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이제 외부 지문으로 그래도 구성본은 좀 인간적으로 내십니다. 학습지로 그래도 주세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1학년 시험에 가실이라는 작품이 시험 범위였거든요. 그것도 고전시가였죠. 근데 거기에 제가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가실이라는 거 배우면 분명히 외부 작품 하나 나온다. 근데 아니다 보니까 학습지로 서경별곡이라는 또 다른 고전시가가 나와서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성고 문학시험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만으로는 이제 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실제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써있는 거. 네. 이게 지금 그리고요. 하나 더 보셔야 되네요. 가에서 라라고 써있는 것도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이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가에서 라의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이게 근데 뭘 의미하냐면요. 일단 한 지문에 작품이 4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네, 4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4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모두 다 아이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납득을 하고 있어야 거기서 차이점, 뭐 공통점을 보면서 선지를 골라낼 수 있겠죠. 지금 심지어 그냥 적절한 걸 고르라는 것도 아니고 5개 중에 적절, 부적절을 골라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 100점이 높은 편이거든요. 4.3점은. 왜냐하면 최고점이 4.5점짜리 문제가 있었는데 보통 그런 문제는 아예 외부 지문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문제도 100점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여러 작품을 비교한 표현상 특징 문제 유형이 이거는요. 모든 지문에 꼭 한 문제씩 들어가 있어요. 문학시험에.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랑은 달라진 건 뭐냐면 1학년 때는 귀엽게 나왔어요. 가와 나. 두 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4개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써놓은 내용이 이겁니다. 표현법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 찾다가요. 놀라운 사실은 1학년 때 아마 시간 부족해서 국어시험 못 봤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가. 근데 2학년 국어시험은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거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분석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안 해오고요. 기본 실력으로 하다가 읽는데 시간 다 써가지고 뒤에 예를 들면 3문제 날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써놓은 이유가 빠르게라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시간이 부족해져요. 이제 국어 시험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해당 작품의 주제를 암기를 일단 해야 됩니다. 주제. 예를 들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시조 중에 단종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조선시대에. 단종 왕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이제 다짐하는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그걸 외우고 있었으면은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비판적 입장 이런 거는 단종을 비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빠르게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선지의 관계를 꼼꼼하게 대응시키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작년 기말고사 시험지에서 대표적인 예시여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구성고 시험이 다른 학교 시험이랑 좀 다르게 아이들한테 제가 4.5점이라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게 최고점 문제거든요. 4.7점짜리인데 이게 구성고 시험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을 잘 보셔야 돼요. 정서와 태도가 A와 가장 유사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작년에도 시험 나왔어요. 구성고 1학년도. 뭐냐면 처음 보는 작품을 주고요. 우리가 배운 작품이랑 주제가 동일한 거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는 대부분 시조를 내십니다. 시조예요, 시조. 시조를 왜 그럼 선지를 자꾸 내시냐면 시조는 길어봤자 3줄이에요. 그럼 얘를 선지 5개로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시조와 가장 유사한 걸 찾는 내용이 문제에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시조를 많이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따가 제가 뒤에서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요건데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건가? 요거네요. 네. 이게 이제 제 그 강의 판서하는 내용인데 요거 말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시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람 이름부터 보라 그래요. 작가 이름. 예를 들면 뭐 태계 이황이다. 그럼 양반이죠. 여기 제가 양반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양반. 근데 예를 들면 제목이 그 작가 이름이 황진이에요. 그럼 기생이죠. 네. 또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럼 평민이죠. 그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주제가 나눠져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배운 작품이 양반 작품이다. 그럼 양반 것만 먼저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먼저 배워야 돼요. 구성고 친구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어 공부만 해서 그동안 성적이 안 나왔던 이유는 처음 보는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정석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해석하면 최고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국어 전공자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제가 써놨죠. 주제를 한목화한다라고 써놓은 게 양반이면은 어떤 주제? 또 대표적으로는 충성이 있겠죠. 양반이니까 임금을 향한 충성.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자기 수양이라고 제가 가르치는데 양반들 조선시대에 나를 수양시키면서 공부하자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라는 내용이 이제 실제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태계 이황이죠? 그럼 벌써 얘는 주제가 끝난 거죠. 얘는 태계 이황 선생님이면 이게 대표적인 요 작품이 이제 도산시비곡이에요. 도산시비곡은 제가 아이들한테 꼭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앞부분은 자연 속에서 내가 누리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오다가 뒷부분 그러니까 7수부터는 갑자기 자기 수양으로 바뀝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친구는 요 문제 3번 찍어가지고 맞았거든요. 그래서 1번을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3번이냐? 왜냐하면은 맹사성 즉 양반 이름인데 강호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작품의 그 A가 뭐냐면 자연에서 즐겁게 누리는 작품이 있었어요. A가. 그럼 어떻게 3번이 되지? 일단 양반 이름이고 강호가 나왔으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3번이 답이에요. 재수업 들은 친구들. 이게 어머님들도 의아하시죠? 근데 양반 나오고 저기서 강호가 뭔 뜻이냐면요. 강과 호수인데요. 실제로 양반들은 강과 호수라고 안 썼습니다. 저걸 조선시대엔 자연이라는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지금 여기 이런 표현 보이시나요? 한가하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라도 바로 3번 딱 체크하고 답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두 번째 대표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구성고는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은근히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기하게 구성고가 분명히 한 뭐 4, 5년 전쯤만 해도 뭐 예를 들면 비교하면 그렇지만 고정고에 비해서는 대학 진학률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 고정고보다 더 애들이 대학 잘 가거든요. 작년에도 대학 더 잘 간 걸로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동백이나 이쪽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여기 그 죽전이나 고정 쪽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분위기 구성에서 좋다. 그리고 구성은 조금 더 하면은 애들 인원도 많고 하니 1등급 받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구성 가는 친구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그 뭐라고 할까요? 맨 그 꼭대기층에 한 2, 30명 걔네들이 이제 삐끗하면은 바로 3등급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는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맞으면. 아니 이런 문제 틀리면 그냥 3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엄청 오랫동안 강조를 지금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외부 지문 이해하는 능력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광장 어렵다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광장입니다. 네. 광장은 내용이 뭐냐면 남북한의 인연 대립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인공인 명준이가 있는데 그 명준이가 북한 측인 설득자한테도 설득을 받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지식인이거든요. 한국 전쟁 당시에. 근데 남한 측의 설득자도 남한 쪽으로 오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쟁 프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설득하려면 나름대로 각자의 논지들이 있겠죠. 논리가 있겠죠. 북한으로 오면 뭘 줄게. 북한으로 뭘 할 수 있어. 남한으로 오면 뭘 줄게. 이런 걸 설득을 하겠죠. 그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중간중간에 명준이의 내면 심리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명준이가 한 말이야, 뭐 남한이 한 말이야, 북한이 한 말이야 하다가 이제 이 문제를 영영 맞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작품 내용 이해에 대한 확인 문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그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출제되는 작품 개수가 많아져요. 기본적으로. 아까 가랑 나를 1학년 때 비교했다면 지금은 가나 다라잖아요. 벌써 2배잖아요 이게 출제가. 그러니까 작품 자체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양한 갈래의 여러 주제를 가진 작품들의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 내용을 암기를 하면은 더 좋거든요. 사실 이거 암기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암기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해놓으면 이 문제는 그냥 바로 동그라미 세모 하다가 바로 다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안 외운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본문 가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가지 대표 유형을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요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구성고를 그 예전에 저기 고정에 있는 그 국어 전문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부터 지금 구성고 수업을 그래도 한 5, 6년째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잠깐 구성고를 쉰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직 구성고 수업을 꾸리는 데 있어서 이제 어머님들도 저를 잘 모르고 학생들도 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구성고를 그래도 한 6, 7년 정도는 강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부 수업도 하고 있는데 이 외부 수업을 하는 게 구성고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 외고 교과서가 구성고랑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외고 친구들 국어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구성고 친구들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뭐 끙끙거리면서 풀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를 푸는 자기만의 방식들이나 이제 시간 안에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이제 계속 기르는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 자체 교재들이라서 한번 이렇게 적어놔 본 거고요. 제가 이제 내신 수업도 하지만 이제 고3 수능 수업도 하기 때문에 수능 교재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적어놨고 학력도 적어놨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자체 교재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이제 화면을 띄우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제 교재의 단면을 이렇게 편집해서 띄워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소월의 가는 길을 제가 제 수업 교재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하면 되냐면 학교 시험 범위가 결정되는 그 순간 이제 그 교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이미 그 해당 이 교과서에 대한 모든 내용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띄워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할 때 물론 PT를 띄워서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개념을 그냥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그 구성고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를 맞추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념 이해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제 설명 들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향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향가가 어느 시대 노래냐면 신라시대 노래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신라시대의 이 향가라는 작품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에 신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라시대의 어떤 것이 조선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뭘 가르치냐면 여기 제가 써놨죠. 낯선 작품에 적용한다는 게 신라시대에 뭘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거 근데 조선시대에 뭐랑 주제 비슷하지 않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 가라에 나올 후보 조합들을 설명을 합니다. 강의 때.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막 자기들이 나중엔 제 수업을 오래 들으면 자기들끼리 막 이제 조합을 해요. 친한 애들끼리 같이 수업을 들으면 그러면서 저한테 갖고 와요. 이거 그럴듯하지 않아요? 막 그러면은 오 그럴듯한데 그렇게 출제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서 막상 이제 시험에 딱 갔을 때 애들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훨씬 더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문학 시험을 풀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띄워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수능을 제가 직접 보는 중이다 이런 거를 띄워놓으면서 이제 주변 강사들은 이제 개고생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어는 얼마나 실전에서 도움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아무래도 국어는 또 시간 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긴장이 되면은 안 보여요. 보이던 것도.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려고 실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뭘 알려주냐면 요 내용을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작품의 화자의 상황을 알려주고요. 근데 이거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김소월이라고 하면 화자의 상황이 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임과 함께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거기에 내용이 임과 이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화자의 상황은 지금 소망이 결핍됐네 또는 소망이 충족됐네 이렇게 제가 딱 두 가지로만 나눠가지고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럼 상황이 지금 임과 떨어져 있으면 감정 어떻겠어? 이걸 제가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그럼 당연히 부정적이죠. 이렇게 대답이 나오게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수업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처음 보는 작품도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처음 보는 그러면은 아이들이 먼저 찾는 거죠. 얘가 원하는 게 뭐지? 원하는 게 근데 충족이 됐네? 그럼 얘는 기분이 좋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판서에 적혀 있는데 인쇄물이 없으셔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미리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양반, 기생, 평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수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틀을 알려줬다라는 거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학 비출 작품 리스트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띄워놓은 건데요. 제가 그 가시기 전에 그 실장님들께나 아니면 제가 이제 여기 가서 요 자료는 아예 인쇄해서 드릴게요. 어머님 두 분께.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어떤 용어로 쓰냐면요. 이 작품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이라서요. 이 작품에서 만약에 빈칸이 많죠. 그러면은 국어 공부가 많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바는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여기서 한두 작품 정도만 비어 있어야 돼요.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근데 여기서 그러면 비어있는 내용이 많을수록 아이는 이제 소위 1등급과는 멀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제가 제 수업 교재에도 다 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이거 다 알겠는데요? 이거 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야지 이제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이거는 이제 오프더 레프는 아니고 여기 화면에 넣었는데요. 구성고 선생님들은 6, 7년 전부터 대대로 제가 왜 고3 요거를 설명을 드렸냐면 대대로 고3 수능 특강에서 외부 지문 가져오는 걸 좋아하세요. 네, 고3 수능 특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도 고3 수능 특강 있잖아요. 거기서 가져오시면 외부 지문. 작년에 들었어요. 작년 고1 때 난제이가 써버린 장문공이 사실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수능 완성에 들어가 있었어요, 작년에. 네. 저는 작년에도 고3을 했기 때문에 얘들아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웃플레 구도로 나오는 사내랑 주제가 비슷해. 그러니까 알아도 했는데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3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수업에 반영되면 아이들이 되게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 커리큘럼은 이제 지금 하는 내용에서 이제 내신 동안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과정 동안에는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첫 개강인데 아직 학교 시험 범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법, 서술상 특징.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표현상 특징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다 다루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이름은 내신 국룰 준비하기라는 교재가 지금 이제 인쇄업체에 넘어갔고요. 곧 이제 나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제 수업, 첫 수업 들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교재 안에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학교 시험 범위가 이제 확정이 되면 또는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게 시작이 되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 교재의 시험 범위에 맞는 부분만 이제 인쇄가 돼서 이제 내신 국룰이라는 교재 이름으로 쭉 진도가 나갑니다. 요거는 이제 모란이 PD까지는이라는 해당 우리 교과서의 맨 처음 작품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경련으로 나와요. 1단원이. 네, 그러니까 작년에 2단원 나왔으면 올해는 1단원이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 제 예상으로는 아마 1단원이 이번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은 이과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과 지망생이었는데 어찌어찌 점수 맞춰 가다가 국문과 전공을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이과 저격한 교재 표지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이과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네 성적이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가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제가 내용 암기를 아까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프린트가 지금 뭐라는 PD까지는 설명한 요 작품 그 프린트인데 여기 지금 그 조그맣게 설명되어 있는 글씨들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다 지우고 줍니다. 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모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이렇게 써있는데요. 여기 이 옆에 있는 요 네모의 설명을 다 지우고 주고요. 여기 밑에도 지우고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외워오면 이제 맞았어, 틀렸어, 아니면 조금 맞았어 체크해서 다시 주고 요 과정을 할 건데 요 과정을 이제 어느 시간에 하는지는 뒤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작년 기출문제라서 이제 마지막 단계 기출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은 그 제가 커리큘럼 그 2장짜리 프린트 있죠. 거기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연간 커리큘럼은 이제 1학기 때는 문학을 이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사실 중요합니다. 여름방학은 지금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써 적어놨죠. 2학기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2학기의 시험 범위가 될 문법도 예습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그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 구성고 시험이요. 일단 2학기는 독서가 확실하거든요. 2학기는 독서가 확실해요. 그래서 독서 교과서가 나오는데 그 학년에 따라서 제 기억으로 한 3년 전쯤에는 2학기 때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문법도 시험에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2, 3년 그 전 말고 최근을 보니까 2학기 때 독서만 하고 3학년 때 선택 과목이 들어가더라고요. 3학년.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문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름방학 때 조금 공부를 독서랑 같이 시킨다는 점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독서는 여기 수능 국곡이라는 교재로 이제 수업을 할 거라서 이렇게 써놨는데 요게 이제 왜 제가 빼놨냐면 그 구성고 2학년 2학기 독서 시험 범위는요 무조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요. 네. 그러니까 고3 거를 여름방학 때 미리 학습을 해야 돼요. 특히 비문학.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름방학 때 진행하는 내용이라는 거를 써놨고 그 내용이 연결돼서 이제 2학기 때 내신 대비는 독서의 룰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재 만들 때는 남준티의 꿀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구구절절 제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다 적어놔요. 아이들이 이게 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의인법과 활용법의 차이는 뭐 이런 걸 제가 적어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뭐라고 썼냐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궁금해하지 말자 이런 거 제가 적어놔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거. 근데 아이들이 쓸데없는 거 고민하는 것들 다 적어놓고 자습할 수 있게 만들어놓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시스템은 그 브로저 멘티를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주간과제 있고요. 평가평가 있고요. 매주 이렇게 10문제씩 시험을 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사실은 그냥 예시를 보여드린 거라 아마 눈에 안 들어오실 거고요. 이렇게 이제 표지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매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자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이 싫어하는데 학생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보내는 게 우선이에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열의가 있는 친구들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께 좀 혼난 친구들은 와서 이제 저한테 그 항의를 합니다. 그럼 그때 상담이 시작돼요. 좋은 점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네, 너 점수가 제가 이걸 다 기록해 놓거든요. 저희 그 내부 자료에. 그래서 너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2주째 재시험자다. 그럼 재시험이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실제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쌤, 제가 매주 모의고사 숙제가 너무 많아서 복습 과제를 못 해왔습니다. 아니, 복습 시험을 못 봅니다. 제가 그럼 모의고사 빼줘요. 그랬는데 그래도 재시험이다? 그럼 다시 넣어야죠. 그렇게 아이들이랑 소통해가면서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멘토링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멘토링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그 태연이도 지금 하고 있지만 수업이 만약에 토요일이면 저는 가능하다면 이제 주중에 한 번 더 와서 아이들이 이제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는데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토요일 수업을 들으면은 그냥 토요일 수업 끝나고 하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지금 목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는데 이제 가능하다면 목요일에 만약에 수업을 들을 거면 토요일 날 시간 맞춰 한 번 더 와서 이제 이 멘토링이라는 걸 하거나 토요일에 오면은 이제 목요일 날 오면 좋은데 또 구성이랑 여기가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랑 또 조율해가면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멘토링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아까 제가 요거 암기 테스트 한다 했잖아요. 내신 때는 이거 암기 테스트를 멘토링 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직접 다 암기 테스트 하되 학생들이 많아지는 경우는 일손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 조교쌤도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같이 암기하고 이제 토시 하나 틀리면 다시 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다 통과할 때까지.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제 내신 수업 처음 들었던 애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는데 점수가 오르는 걸 본인들이 느끼고 이러면은 선생님 이번에는 암기 언제 시작해요? 빨리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요 과정을 멘토링 때 수행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사실 암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같이 옆에서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수업을 하나의 이제 틀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건데 학생부 관리 있죠. 그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건데 이게 제가 부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대학 가는 건데 수행평가 있으면 만약에 어머님들도 아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수행평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줄 거예요. 네. 설령 뭐 사회 수행평가다. 그래도 제가 글이라도 봐줄 수 있잖아요. 못할자라도. 네. 근데 애들이 그거를 그렇게 귀찮아하고.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희 반에 꼼꼼한 여학생들이 꽤 있어서 남학생들이 얘기를 안 해도 제가 그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강제로라도 제가 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말씀은 드리되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고. 저기 멘토링이라는 게 지금 네. 일종의 그 수업에 대한 나머지 보충 클리닉 같은 게 맞아요. 클리닉 같은 겁니다. 네. 저는 지금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네.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이건 강제성입니다. 무조건.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 아이가 네. 집회를 다니면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엄마 안 가도 돼. 네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네. 피를 해서 딱 네. 잘라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저는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저게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 아니요. 네. 태연이는 지금 강제로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되는 제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제가 사실 마음 아픈 게 강의 평가를 제가 시즌 끝나면 매번 봤거든요. 근데 이번 윈터가 끝났잖아요. 강의 평가 봤는데 멘토링에 대한 강의 평가가 학생들이 할 때 제일 안 좋아요. 애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효과를 본 애들은 거기에 이제 저는 5점부터 1점까지 있는데 만점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위 귀차니즘이 심한 애들이 그거를 3점을 다 근데 이름을 보면은 아 그래 표정이 안 좋았어 얘는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어머니 걱정하시는 거랑 다르게 반드시 이거를 시킬 거고 안 되면 제가 못 가자냐면요 온라인으로 11시 넘어서 부릅니다. 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이 한 11시쯤 되거든요. 뭐 씻고 뭐하고 할 수도 있고 11시에 제가 대기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수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고요. 지금 수업 시간은 요 2시간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시면 되는데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가능하면 아니고 요 2시간 중에 요 목요일반은 다른 학교 친구들도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같은 교과서. 뭐 예를 들면 보정고라든지 뭐 중앙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지금 우리 구성고랑 교과서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온전히 구성고 애들만 있는 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원하시는 반을 선택해서 아이가 이제 오면 되고 수업은 3시간 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